최근 전노민이 이혼 후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새 관찰 예능 프로그램인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사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전노민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랐고 부모님의 부재 속에 온갖 고생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부잣집 막내 도련님처럼 유복하게 곱게 자랐을 것 같은 곱상하고 서글서글한 이미지와는 달리 기억에서조차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고 암울했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큰 상처로 남아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렇게 일찍부터 의지할 사람 없이 외롭고 힘들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느라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전노민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들처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도 했지만 두 번의 결혼 모두 실패로 끝나고 이제는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에 더 익숙해졌다는 전노민입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으로 57세가 된 전노민은 3남 3녀 중 막내로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노민이 3살 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전노민은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하죠. 분명히 태어났을 때 막둥이라 집안의 귀여움도 많이 받고 부모님과의 좋은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작별한 탓에 전노민의 기억 속에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전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길고 험난한 인생 여정을 보살펴줄 부모도 없이 시작하게 되었으니 어린 전노민이 자라며 겪었을 마음의 상처와 고생은 일일이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노민은 할머니가 계신 큰집과 큰누나 집 등 친척집을 오가며 자랐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는 같이 와서 사진을 찍어줄 어른이 없어서 혼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친구 아빠가 찍어준 이 사진이 유일한 졸업식 사진으로 남아있다고 하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서러움도 많이 겪고 눈칫밥도 많이 먹어서인지 유난히 말이 없고 숫기가 없었던 전노민에게 그래도 유일한 행복감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이었죠. 특히 초등학교 때 큰누나 집에 살게 되면서 전학을 간 창영초등학교에서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을 누비고 있는 야구부원들을 처음 보자마자 전노민은 나도 저런 멋진 유니폼을 입고 같이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창영초등학교는 당시 야구 명문교로 이름을 떨쳤고 류현진 역시 이곳 야구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마침 전노민이 전학을 갔을 때 야구부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전노민은 당당히 야구부원에 뽑히며 바라던 대로 새하얀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죠. 야구부원이 되면서 모처럼 마음 붙일 곳이 생기나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워낙 야구로 명성을 떨치던 학교라 야구부 아이들 중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많았고 그만큼 그 아이들은 집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잘 먹고 운동을 한 탓에 체격도 좋고 성적도 잘 냈지만 동사무소에서 배급받은 밀가루로 늘 수제비만 끓여 먹어 힘도 없고 키도 작았던 전노민이 부잣집 아이들과 경쟁을 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따라가기에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노민은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먹고 자라서 현재 키가 176cm이지만 만약 어렸을 때 잘 먹기만 했다면 아마 키가 180cm는 넘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기도 했죠. 그렇게 키도 작고 깡말라서 체력적으로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던 전노민은 평소 지기 싫어하고 유독 자존심이 강했던 탓에 이를 악물고 남들보다 두세 배로 열심히 운동을 하며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현실의 장벽은 노력과 열정만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야구부에 들어가 꿈을 키워나갔던 전노민에게 어느 날 코치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죠. 또래들보다 유독 마르고 체격이 작았던 탓에 야구부에서 잘린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야구를 못하게 되자 전노민은 더욱 내성적이 되었고 더욱 말수가 없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중학교 입학 후 꿈이 좌절되면서 중학교 3년을 멘붕 상태로 허송세월을 하며 보내게 된 전노민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엄청난 용기를 내게 됩니다. 마침 큰누나가 결혼을 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전노민 역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 평소 소심했던 전노민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자기가 직접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들을 찾아다니며 입학을 하면 야구부원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다닌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고향인 인천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면서
전노민은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고향 인천에서의 기억은 서러움과 상처투성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서울로 올라와 야구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알아봤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고 유일하게 동대문상고 야구부 감독만 전노민에게 일단 학교나 붙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며 한 줄기 희망이라도 품어볼 수 있는 말을 해줬다고 하죠.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상고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커트라인이 높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동대문상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공무원으로 쉽게 갈 정도로 취업률이 좋은 학교여서 입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전노민은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 결국 동대문 상고에 합격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좌절됐던 야구의 꿈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노민은 들뜬 마음으로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야구부 감독을 다시 찾았는데 이번엔 감독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며 중학교 야구부에서 올라온 애들도 다 못 받고 있는데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썩 꺼지라고 오히려 욕을 듣게 된 전노민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꿈 하나로 그 난리를 겪으면서 어렵게 동대문상고에 진학을 한 전노민에게 현실의 벽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야구의 꿈이 좌절된 전노민은 고등학교 진학 후 6개월을 멘붕에 빠져 살다가 드디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야구도 포기했고 큰 누나의 품을 떠나 자취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선언했죠. 전노민은 공부에 매진하며 주선, 부기, 타자, 팽글씨 등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방세와 학비, 그리고 생활비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만 했던 전노민은 남들과 똑같이 살면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에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고등학생 시절 내내 악착같이 학업과 아르바이트에만 전념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남들보다 더욱 치열하게 살아온 전노민이었지만 이런 전노민을 자극해 더욱 이를 악물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이 추천해준 은행으로 취업 면접을 보러 간 전노민에게 면접관은 서류를 쭉 훑어보더니 대뜸 고하네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전노민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아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나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고아는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저는 형제들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노민은 면접장을 박차고 나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굳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남들보다 월등히 잘 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전노민은 취업 대신 순천향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며 더 큰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대학교 등록금과 학비는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해서도 전노민은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건씩 뛰며 그야말로 피 터지게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는 엎어져 자고 수업이 끝나면 또다시 일을 하러 가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다 보니 대학에 와서도 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놈 취급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해내야 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2~3배로 열심히 살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친구들에 비해 늘 뒤처져 있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괴로웠지만 부모 없이 불행했던 가정사로 인해 전노민이 군면제를 받게 되면서 드디어 역전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지금은 군생활이 짧지만 당시만 해도 군생활이 36개월 정도로 길던 시절이라 군면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남들보다 3년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노민은 대학 졸업 후 항공화물회사에 취업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전노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전노민은 직장에서 2살 연상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당시 전노민의 나이 28이었고 첫사랑이었죠. 전노민은 과거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동갑이나 연하보다는 연상이 마음이 편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드디어 의지할 가족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나 싶었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찾아온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인해 첫 번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지인의 잔치집을 찾았던 전노민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오더니 혹시 아르바이트를 안 해보겠냐며 말을 걸었다고 하죠. 그 사람은 KBS 공익광고 CF 감독이었고 감독은 전노민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모델로 딱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루만 와서 해 떨어질 때까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면 50만원을 준다는 말에 전노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 그 정도였는데 하루 일을 하고 그 돈을 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약속한 날 휴가를 내고 촬영 장소를 찾아가 1분 4초짜리 공익 광고를 찍었는데 이 광고로 전노민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당시 광고 시간은 보통 20초에서 30초 사이였지만 전노민이 찍은 광고는 1분이 넘는 공익 광고이다. 그것도 골든타임에 방송이 되고 목소리까지 들어간 광고였으니 임팩트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고를 찍은 후 전노민은 무수한 광고 섭외 전화를 받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전노민이 일반 직장인이다 보니 모든 섭외를 고사했다고 하죠. 그렇게 어쩌다 보니 전노민의 몸값은 2배인 100만원으로 뛰게 되었고 100만원을 준다는 말에 냉큼 두 번째 광고인 대기업 광고를 찍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쏟아지는 광고 요청으로 직장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광고를 찍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직장생활 8년차가 되었을 때 전노민은 회사 생활보다 CF를 찍는 게 훨씬 돈도 많이 벌고 목표에도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옵니다. 그렇게 전노민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돈이 더 되는 연예계 쪽 일을 시작하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와는 점점 갈등을 빚게 되었다고 하죠. 공교롭게도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으로 CF를 찍으려고 하자 거짓말처럼 섭외도 뚝 끊겼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불면증이 생겼고 그렇게 광고도 안 들어오고 일 없이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 3개월째 접어들면서는 앉아서 걱정만 하다가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고 하죠.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다시 광고 섭외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노민은 방송은 물론 신문 잡지 등 광고를 한 달에 10개도 넘게 찍을 정도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찍은 광고만 400편에 이른다고 하죠. 그렇게 30대에 들어서 광고 모델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던 전노민에게 이제는 연기자로서의 기회도 찾아옵니다. 당시 MBC PD가 전노민을 설날 특집 드라마에 단역으로 캐스팅한 것입니다. 그렇게 30대에 들어서 CF 모델에서 연기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전노민이었고 연기자가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노민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CF 모델만 했을 때는 오히려 전문성을 인정받아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주연이 아닌 어설픈 단역으로 연기를 시작하고부터는 더 이상 CF 업계에서 전노민을 찾지 않아 광고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하죠. 당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헛된 꿈을 꾸며 광고를 찍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더니 막상 단역만 하는 신세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자 속이 타들어갔고 그렇게 전노민은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별거를 시작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딸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긴 채 미국에 있는 큰누나 집에 보냈다고 하죠. 그렇게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며 가정도 잃고 연예계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된 전노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노민 특유의 생존 본능과 성실함 덕분인지 또다시 큰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단역으로 전전긍긍하던 전노민이 2002년 처음으로 1일 연속극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살 연상 김보영과 한 드라마에서 처음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고 2003년 드라마 성녀와 마녀에서 김보연을 제외하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4년 두 사람은 결혼을 발표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전노민의 나이 38이었고 김보연의 나이 47이었습니다. 김보연은 전노민의 섬세하고 따뜻한 모습이 좋았고 전노민은 김보연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화려한 연기 경력에 비해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김보연의 모습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좋았다고 하죠. 나이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혼의 아픔을 겪은 돌싱 커플이었고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아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전노민과 김보연은 각자 연기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8년 만인 2012년 돌연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보연은 방송에서 전노민이 없을 때는 쿠션을 안고 잔다는 발언을 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둘러싸고 수많은 억측과 루머들이 난무했고 특히 8년을 인고 부부로 연기하며 산 것이었냐는 의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뼈아프기까지 했죠.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고자 김보연은 이혼 후 3개월 만에 하나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이혼이 실감 안 나요. 불편한 게 많죠. 이혼 후 제가 예전처럼 열심히 연기도 하고 똑같이 지내니 위장이혼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혼 후 서로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전노민 씨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이혼을 한 게 맞아요. 그동안 저희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결혼 생활 중 서로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죠. 전노민 씨 성격이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걸 오히려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사업 외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죠. 이혼 얘기는 전노민 씨가 먼저 꺼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노민과의 결혼 생활이었고 전노민을 원없이 사랑했기에 후회도 없어요. 8년간 결혼 생활로 얻은 것이 많고 전노민을 사랑했던 경험들이 연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며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전노민의 사업 실패로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노민은 2009년 주조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막걸리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막걸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데다 막걸리 열기가 주춤해지면서 사업 부진을 겪게 되었고 부채가 쌓이면서 결국 공장은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막걸리 사업과 관련 은행비 약 23억과 개인빈 약 4억 원 등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걸리 사업 관계자들이 김보연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고 자신의 사업 실패에 대한 불똥이 김보연에게까지 튀자 이런 상황을 못 견뎌 한 전노민이 이혼을 먼저 제안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노민 역시 이혼 후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이혼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문에 제가 돈 버는 대로 다 쓰고 김보연이 수십억 빚을 다 떠안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상대를 해봤자 좋을 게 없어서 대응을 하지 않았죠. 이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이혼 후 집을 나올 때 몸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혼 후 7, 8개월 동안 제가 끊임없이 일했던 것도 생활하기 위해서였죠. 김보연과 정리하고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부채 부담을 전혀 안 주고 나왔어요. 앞으로 김보연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며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막걸리 사업은 여러모로 전노민에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두 번째 결혼마저 실패로 돌아갔고 신영과도 절연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2009년 전노민의 3살 위형이 낮잠을 자다가 47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그 전날에도 형이 돈 좀 달라며 연락이 왔고 나는 동생이니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말아 달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고 내일 돈을 보내줄 테니 이걸로 연을 끊자라고 모질게 형을 대했는데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전노민이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노민은 부모님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보다 돈 문제 같은 이런 일로 형제들과의 관계가 더 힘들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돈은 많건적건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고 돈 관계는 가족 간에도 철저히 해야만 서로 간의 의가 상하지 않는데 아쉽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환갑인 전노민은 그동안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했으면 30대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외모로 멋지게 나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보연과의 이혼 후 벌써 혼자 산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은 혼자가 좋다는 전노민입니다. 전노민은 이제 혼자다 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너무 좋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못 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어느 정도는 할애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들처럼 일상적인 것들을 못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적인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라며 이제는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좋은 곳도 먹으러 다니는 등 나를 위한 일상적인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만큼 이제는 자신을 아껴가면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감도 많이 느끼시고 편안한 인생을 쭉 사시길 응원합니다.